안녕하십니까? 열린민주당 김진애 원내대표입니다. 오늘 앞으로 예상될 국토부의 역세권 개발에 대한 지금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할 점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안한 역세권 미드타운과 상당히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우려 때문에 제가 오늘 나왔습니다. 최초의 전문가 출신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앞으로 혁신적인 주택정책과 도시정책이 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저 김진애는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서울의 잠재력을 현실화하는 진짜 개발이 필요하고 그 세부 공약으로서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을 강조했던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와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협력이 기요하므로 국토부의 전향적인 자세 전환은 일단 반갑습니다. 그러나 현재 검토되고 있다고 전해지는 국토부의 역세권 개발 정책에 대해 우려할 부분이 커서 이런 우려점을 미리 지적하고자 합니다. 주택 보급률 95% 정도로 여타 다른 도시들에 비해 현저히 낮은 서울시의 주택 상황은 적극 개선해야 하는 과제입니다. 그러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초저금리와 과잉 유동성으로 부풀려진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지 말아야 합니다. 서울의 부동산 전국구화에 대처해야 합니다. 공공개발뿐이 아니라 민간개발 활성화를 촉진하는 서울시의 적극적인 태도 전환이 필요합니다. 도시계획으로 지나친 개발 이익이 나오는 것을 공익으로 환원시켜서 공공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그 전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지금 보도되는 정부의 역세권 개발 정책은 기대보다는 우려를 갖게 합니다. 변창흠 장관은 청문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역세권의 용도지역 상향과 역세권 사업에 대해서 토지 수용을 용이하게 하거나 주민 동의 요건 등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습니다. 우려가 높아지는 부분입니다.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이 향후에 서울의 새로운 도시 모델로서 성공하려면 적어도 3가지 성공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첫째, 일괄적인 특별법 적용을 지향해서 제2의 뉴타운 광풍을 예방해야 합니다. 국토부가 추진 중인 특별법은 과거 MB발 뉴타운 광풍을 몰고 올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을 통한 전면적인 용도지역 상향은 서울 전역의 땅값 급등 등 긍정적인 결과보다는 부작용을 양산할 위험이 큽니다. 뉴타운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정치권이 우리 지역도 뉴타운 이런 욕망이 분출해서 2005년 12월 도척법 이른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전 도시에 적용했고 서울시는 서울 시민의 11%가 포함되는 면적을 뉴타운으로 지정하는 무지막지한 짓을 했습니다. 너무 큰 지역을 뉴타운으로 지정 남발하다 보니 서울시의 정비구역 개발 추진은 오히려 지지부진해졌습니다. 세계적 현상이었던 부동산 거품도 이후 꺼졌습니다. 지방 도시들까지 개발 붐을 조성했지만 추진은 더뎠습니다. 원주민 재정착률이 17%에 불과해서 주민을 내쫓는 뉴타운에 대한 원성이 잦아했고 주민 갈등이 심해졌고 투기꾼들의 싹쓸이 매입, 분할 등기 등 불법도 만연했습니다. 지구만 지정해 놓으니 자율적인 신축이나 리모델링도 못해서 빈집은 늘어나고 원주민들이 떠나며 동네가 쇠락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주민들은 극심한 갈등으로 쪼개졌고 삶의 터전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고통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후 서울시의 뉴타운 재개발 수습 방안 2015년에 했습니다. 에 따르면 서울에서만 착공 이전 단계에 있던 683구역 중에서 3분의 1인 245개 뉴타운 재개발 구역을 주민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서 제재됐고 111곳은 일몰제 등으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부동산 욕망을 자극해서 사업성이 있건 없건 주민 동의가 높건 낮건 법이라는 제도가 보장하는 절차를 따라서 마구잡이로 추진되었던 결과입니다. 역세권 개발은 뉴타운 특별법이 무분별한 적용 때문에 생겼던 문제들을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일괄적 특별법 제정과 적용은 자칫
엄청난 부동산 광풍만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둘째입니다. 과도한 토지 수용과 공공개발을 지향하고 시범사업과 촉진, 지원을 강조해야 합니다. 공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지만 과도해서는 안 됩니다. 국토부 일부에서는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토지를 수용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말까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공기업이 공공 디벨로퍼로 참여해서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은 한계가 분명합니다. 지나친 공공 개입이 사업을 지연시키고 공공과 민간 힘겨루기가 나타날 우려도 큽니다. 이미 공공 재개발, 공공 재건축에 대한 민간의 반응이 정부 기대만 못한 데에서도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개발에서의 공공의 역할은 도시계획 수립과 관리 조치 외에 시범 사업 등을 통해서 성공이 가능한 모델임을 보여주고 이후 민간 추진에 대해서는 한편으로서는 지원, 다른 한편으로서는 조율과 제어 역할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업들을 모두 공공 디벨로퍼가 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용도 변경권, 지구 지정권, 인허가권, 자금 지원권, 사업 심사권, 공공주택 매입 등 공공의 권한을 사용해서 집값을 자극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역세권 개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공적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셋째, 그래서 서울시장의 책임과 역할이 막중합니다. 역세권 개발은 고밀 개발을 통해서 많은 주택을 공급하고 서울이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지만 자칫 땅값 앙등과 투기 등 부동산 부작용이 잠재해 있기 때문에 공공의 계획과 제어, 방향 제시가 중요합니다. 동전의 양면인 역세권 개발은 그래서 사업성이 있는 곳,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을 제어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업 단위로 진행해야 합니다. 법을 제정해서 하고 싶은 곳은 모두 하게끔 하는 일괄적 개발 방식은 서울 전역에 부동산 광풍을 불러올 위험이 큽니다. 바로 이 지점에 서울시장의 역할이 기묘합니다. 국토부는 이 점에 유념하여 서울시장 부재의 시점에 성급하게 특별법을 제정하려 들지도 말고 제도를 설계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사업 권리 권한과 재량을 신뢰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저는 출마자일뿐만이 아니라 국토교통의 일원으로서 앞으로 계속 이 제도 설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김진애가 제시한 서울시의 역세권 미드타운. 서울시의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 가능 지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제가 잠시 제가 이것을 보여드릴 때 굉장히 조심하면서 합니다. 왜냐하면 그 그림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어디가 가능하냐, 어느 지역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하는데요. 이게 지금 서울시의 지도입니다. 여러분들 가까이에서는 잘 보실 수가 있겠지만 여기 좀 짙게 표현된 지역은 이미 고밀 개발로 지정이 되어 있거나 앞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한 기존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역세권을 형성하고 있으나 노란 지역은 앞으로 고밀 개발이 가능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린 뜻은 서울 지역의 역세권 미드타운 조성할 수 있는 데는 무궁무진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래서 또 신중해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포괄적, 일괄적 법률 적용은 정말 큰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니까 지금 이제 우리 지금 서울 지역에 약 한 380만에서 400만 정도의 주택 수가 있는데 적어도 이 역세권 고밀 개발을 잘 하면 최대한 한 4분의 1에서 작게는 10%의 정도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구체적인 수치에 대해서는 또 추후에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들고 나온 거는 일종의 예시입니다. 이것도 지역을 표현을 안 했습니다. 일종의 예시로 역세권의 주변이 기존에 있는 상업지역뿐만이 아니라 주변에 근린 상업지역 그리고 주변에 준 주거지역을 포함을 해가지고 상당히 개발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어느 지역에 대해서 만든 것이고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만들었던 것입니다. 근데 서울시가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 시장의 추진력이 별로 그렇게 강하지 못했던지 제대로 추진이 못된 것입니다. 자,
제가 다시 원고로 돌아오겠습니다. 서울시 역세권 미타운 조성 가능 지역은 무궁무진합니다. 이미 고민일 개발이 되었거나 주택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더라도 매우 넓은 지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지역들을 한꺼번에 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결코 해서도 안 됩니다. 역세권 개발을 꾸준히 추진하고 성공시키면 서울 시민들의 내 집 마련, 부족한 임대주택 확보 등 주거 안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간에 대단지 아파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단지의 주택 공급에서 탈피해서 여러 주택과 용도가 조화로움을 이루는 도시다운 도시 서울을 만들 것입니다. 저 김진애가 서울시장에 출사표를 던지며 약속드렸던 역세권 미타운은 분명 다릅니다. 필요한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지만 과거의 불도저식 개발을 결코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공공은 촉진과 지원을 하고 시범사업을 펼침으로써 민간 활력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김진애는 기존 역세권과 새로 등장할 역세권에 직주 근접, 직주 혼용, 직주 밀착이 가능한 미타운을 조성하고 큰 집과 작은 집, 자가와 민간임대, 공공임대가 어우러진 소셜 믹스를 실현해서 주거 안정을 이룰 것입니다. 도시형 아파트와 도심형 주택들이 길을 따라 들어서고 상업 업무 공간과 주거 공간의 용도 전환이 융통성 있게 일어나면서 일과 삶과 쉼과 놀이가 같은 생활권에서 일어나는 진짜 도시다운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이러한 미타운이 바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도시 스타일입니다. 김진애의 미타운 공약을 들으며 가슴이 설렜다. 이런 말을 많은 기자들 그리고 통근 직장인들 그리고 여성 직장인들로부터 많이 들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 아시아권의 여러 도시 여행을 하시면서 도시다운 도시에 대한 체험을 많이 하시고 그 바람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미타운은 싱글이나 신혼가족뿐 아니라 실버 세대에게도 바람직한 도시 형태입니다. 걸을 수 있는 서울, 걷고 싶은 서울을 만드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서울 시민 여러분, 서울은 변해야 하고 속이 알찬 진짜 개발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이 아니라 주거정책, 도시정책이 살아있는 서울이 되어야 합니다. 부동산 거품에 기름을 붓는 게 아니라 건강한 부동산 생태계를 살려내야 합니다. 서울이 제대로 된 주택정책, 진취적인 도시정책을 하는 데 있어 저 김진애가 앞장서겠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새롭게 만들어질 제도의 설계와 그 추진에 대해서도 깊이 논의하고 같이 숙고하고 지자체와 정부의 긴밀한 협력을 끌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